공동주택 회계 업무는 관리 비용입니다. 그죠? 관리사무소가 쓰는 모든 돈은 기본적으로 관리 비용으로 부과되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관리 비용으로 부과되지 않은 지출 또는 무상으로 비품이 이제 취득되는 경우에 관행적으로 아파트가 해오던 회계 처리 방식과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사무소에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쓸 컴퓨터 이런 비품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판단에 이거는 관리비로 부과할 관리 비용이죠. 그럼 아파트는 자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돈을 부과하겠다. 그죠? 자, 비품 120만 원짜리를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과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부과할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는 자, 부과하지 않겠다. 부과하지 않겠다 있죠. 돈은 썼지만 부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자, 또 하나의 경우는 말하자면 기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증. 물건은 들어왔지만 돈은 안 나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실무에서 회계하는 했던 방법은, 자, 부가입니다. 그죠? 자, 10월 25일 날, 자, 비품이, 자, 120만 원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공동주택이 기본적으로 돈 주는 날 회계 처리한다. 맞죠? 그죠? 자, 부가는 안 해도 돈은 썼죠? 12월 31일 비품. 자, 부가를 안 했는데 돈을 썼죠? 그럼 봐요. 돈은 나갔어요. 120만 원. 그럼 부과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자, 부과를 안 하고 돈을 썼다.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관리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인지 입주자 대표 의결을 거쳐서 예비비 적립금을 쓸 것인지 판단함에 따라서 그 계정이 차변 계정이죠. 예를 들면 자, 이 돈이 아파트가 말하자면 재활용품 수입 이런 것 수입이 발생했는 걸 근거로 그걸 쓰겠다 판단했으면 차변에 관리의 비용 계정을 쓰죠. 재활용품 비용. 아니면 자, 특정의 자본, 예비비 적립금이라는 자본을 쓰기로 의결했다면, 그죠? 의결했다면, 그죠? 예비비 적립금이 쓰겠죠? 자, 120만 쓴단 말이에요. 돈이 나왔고. 기증은 돈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방법은, 자, 물건은 들어왔지만 돈이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거죠. 회계 처리를 안 하니까 당연히 부과는 안 될 것이고 돈이 안 나가서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게 이제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인데, 그럼 만약에 이제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결국은 부과 안 될 거면 부과를 위한 말하자면 부과에 대한 회계 처리, 관리비 수익에 관련된 회계 처리가 없을 것이고, 자 부과를 하겠다고 판단했으면 어때요? 이게 유형자산이라면 자 우리 법이 어때? 이게 유형자산이라면 어떻게 부과하느냐 하면 감가를 부과하는데 뭐예요? 자, 감가는 언제부터? 취득한 달부터. 그죠? 말하자면 10월에 취득을 회계 처리했으니까 10월부터. 맞죠? 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계가 비용과 수익을 인식하는 관점은 일할 계산입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관리비의 균등부가 월할 계산이죠? 취득한 달부터 월할 계산입니다. 그죠? 월할 계산. 말하자면 한 달치를 계산하는 거죠. 계산할 때 어때요? 고물값 인정 안 한다. 잔존가의 경. 자, 일반 회계라면 잔존가액을 인정하죠. 유형자산은 10%라든지 이런 인정액이 있어요. 근데 공동주택은 취득원가 전체를 다 부과하겠다는 소리예요. 잔존가액 0으로, 그죠? 감가액을 계산하고, 그리고 매월 그 감가상각비의 금액은 정액법으로 계산한다. 월할 계산 정액법인 거죠. 그죠? 그리고 기장은 간접법. 자, 해당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계정을 쓴단 말이에요. 그 계정은 감가상각 누계의 계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의 규정사항이에요. 맞죠? 그리고 뭐예요? 자, 상각기간. 얼마 동안 부과할 것인지는 입대의 의결인 거예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에요. 말하자면 공동주택 회계가 일반 회계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하다는 의미는 나름의 이제 허용의 범위 없이 정해진 방법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 취득한 달부터 하죠. 월할 계산하겠다. 한 달치를 하겠다. 자, 1일에 취득을 하든 30일에 취득하든 한 달치를 처리하겠다. 그 잔존가액 0으로 정액보로 계산합니다. 그 기장은 간접법이란 말이죠. 자, 그 상각기간만 이때 의결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실무라면 자, 이 비품을 샀을 때 입대의 의결 기간, 상각기간만 필요하죠. 상각기간은 1년이라 했다, 1년이라 의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10월 31일 뭐예요? 이 비품에 관련해서 상각합니다. 그죠? 취득한 달부터 10월 달부터 월할 계산 한 달치를 잔존가액 0으로 그죠? 120만 원 전체를 감가상각하겠다 소리예요. 정액법을 하겠다. 상각기간 1년이에요. 그러면 120만 원 나누기 12개월로 해서 한 달에 10만 원의 감가상각을 부과하는 거죠. 자, 감가상각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비용 계정은 자 보겠습니다. 각각의 아파트가 판단해서 쓸 수 있지만 우리가 K아파트에 공개되는 계정 과목은 공개되는 항목은 비품의 감가상각은 일반 사무용품비로 공개되죠. 일반 사무용품비입니다. 그리고 간접법으로 기장하죠. 이 계정 과목 비품을 평가하는 계정.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그죠? 10만원. 이 되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아파트의 관리 비용이 이거밖에 없다면 어때요? 우리는 자, 이 돈을 관리비로 부과하고 보겠습니다. 11월 20일쯤 부과를 마감한 후에 어때요? 관리비 수익을 계산합니다. 그죠? 관리비 수익 얼마? 10만원을 계산하고 이게 뭐예요? 미부가 관리비가 되는 거죠. 자, 미부 관리비가 됩니다. 그죠? 근데 봐요.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면 자, 우리가 결산정의로 자, 비품이라는 계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죠? 다른 회계 처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부과를 안 할 거니까. 그럼 기증은 결국 뭐예요? 취득되었을 때, 입고되었을 때 회계 처리가 없고 관련된 회계 처리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실무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관리 주체가 쓰고 있는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어떠냐 하면 자,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비품이 실체가 있는 비품이 그죠? 자, 120만 원짜리의 비품이 입고되어서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에 우리 관리사무소의 관리 업무에 쓰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과를 하면 유형자산이라는 비품 계정이 있고 부과를 하지 않거나 기증의 경우에는 장부에 없는 그죠? 자산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는 거죠. 맞죠? 그리고 봐요. 우리가 비품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결국 뭐예요? 이 역시 어때? 매 결산기말 실사입니다. 매 결산기말. 말하자면 비유동자산인 비품공기구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계 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실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실사를 장부로 나타내놔야 된다. 기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봐요. 회계라는 것이 사실의 기록인데 실체가 있다면 회계 처리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으로 접근하는 업무 기준에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하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회계 처리 자 보겠습니다. 그죠? 실제로 돈이 나왔고 부과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회계 처리 하겠죠. 실무도. 그러면 실제로 비품이 입고되었고 들어왔고 우리가 이제 관리 업무에 쓰여지고 있다면 돈을 주든 말하자면 그죠? 돈을 준다면 관리비로 부과되든 되지 않던 자 관리사무소의 자산에 비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봐요. 기증 돈을 안 줬더라도 관리사무소 자산에 비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자 보겠습니다. 부과되지 않다 판단했을 때도 10월 25일 날 비품이 입고되었다면 자 봐요. 그죠? 우리는 비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맞죠? 돈이 나왔어요. 120만 원. 이거 자 비품이라면 감가를 상각을 하고 그 감가상각액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거죠.
근데 보겠습니다. 우리 규정이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을 다 규정해 놨고 상각기간만 입대 의결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부과를 하지 않을 비품이라면 유형자산이라면 상각기간을 그죠? 입대 의결로 한 달로 한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상각하겠다 소리예요. 그럼 어때요? 자, 10월 31일 날 자, 관리비용인 일반 사무용품비 계정으로 그죠? 120만 원을 계상하고 이건 결국 뭐예요? 비품을 평가하는 거죠.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120만 원으로 회계 처리될 것이고 자 보겠습니다. 일반 사무용품비 관리비용이죠. 그럼 우리는 10월 달에 뭐예요? 이거를 관리비로 부과할 관리비 수익이 되죠. 관리비 수익이 됩니다. 관리비 수익이 될 것이고 자 부가에서는 이 120만 원을 부과할 것이고 맞죠? 부가에서는 그죠? 10월분을 자 관리비용은 120만 원을 부과할 것이고 관리비는 그죠? 근데 뭐예요? 자 부과를 하지 않잖아요. 관리비용이 될 것이고 결국 부가액은 자 차감 부가액은 그죠? 이거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비 차감을 나타내어 주어서 실제의 부가액은 0인 부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회계처리 어때요? 관리비 수익은 120이지만 어때? 결국 이 차변에 부가액 미부과 관리비는 없는 거죠. 그럼 이 차변 계정이 뭐가 돼요? 자, 관리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기로 판단했으면 재활용품 비용 계정이 될 것이고 그렇죠? 자본의 처분으로 회계처리 하기로 했으면 의결했으면 자본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회계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실체가 있는 유형자산이 입고되어서 관리사무소에 쓰여진다면은 자 관리비로 부과하든 부과하지 않든 비품으로 계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품으로 회계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증의 경우에도 봐요. 기증의 경우에도 자 외워보겠습니다. 기증의 경우에도 자 우리가 10월 25일 날 그죠? 자 보겠습니다. 비품이 입고되었죠. 120만 원 입고되었는데 얘는 돈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계정은 자 수익 관리의 수익인 그죠? 자산 수승이익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0만 원 이고 자 봐요. 역시 그러면 우리가 비품이라면 감가를 관리비로 부과해야 되죠. 그럼 이 역시 1개월에 부과하겠다는 의결이 있는 거예요. 의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월 31일 어때? 역시 마찬가지 일반 사무용품비로 120만 원을 감가상각하고 그죠? 대변 계정은 평가 계정 비품 감가상각 누계획 계정으로 120만 원에 처리하는 거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과하죠. 부과 그죠? 10월분에 부과해서 관리비는 120만 원이고 자 차감이 어때? 120만 원이 되어서 그죠? 실제로 부과액은 이 0인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월 31일 회계 처리를 하죠. 관리비 수익은 120만 원. 뭐예요? 자, 이건 뭐죠? 자산 수중이익에 대응되는 관리비용 계정을 회계 처리하죠. 자산 수중 손실 120만 원. 이런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공동주택이 자, 관리비를 부과하든 하지 않든 그죠? 이거는 뭐냐면 돈을 썼을 때 관리비를 부과하든 하지 않든 문제는 각각의 관리 주체가 각각의 공동주택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근데 봐요. 자, 형태가 있는 자산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왔고, 그죠?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질 거라면 그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자, 부과를 하든 하지 않든 뭐예요? 유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냐면 돈이 나갔든 나가지 않았든 그죠? 유형자산 회계 처리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유형자산이라면 공동주택의 유형자산 비품 공기구라면 어때요?
자, 매 결산 기말, 매 결산일 기준으로 실사가 필요한 계정입니다. 말하자면 대장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회계 담당자와 그죠? 회계 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은 유형자산을 매 월말 시사하여 그걸 장부에 나타내 줘야 되는 거죠. 실사를 기록해 둬야 되는 게 우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봐요.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쓰고 있었던 업무가 이제 틀리고 맞고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동주택의 업무가 관리비의 부과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관리비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를 했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이라는 그죠? 하나의 규정으로 온 나라가 똑같이 회계처리 하라입니다. 그랬다면 자 보겠습니다. 회계처리 기준에 근거한 업무를 하자면 자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자산이라면 돈 부과를 하든 안 하든 돈이 나갔든 나가지 않았든 그죠? 자, 관리사무소의 자산으로 표시되어져야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결국 관리 주체의 판단인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런 위에 요런 그죠? 1년 동안 자 비품을 취득하고 부과를 한다면 우리는 K아파트에 공개되는 10월에 공개되는 관리비 수익이 사실은 그죠? 자 10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10만 원이 공개되고 10만 원이 부과되는 거죠. 부과가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만 원이 자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 보겠습니다. K아파트에 공개되는 관리비가 10만 원이고 부가도 10만 원이죠. 자, 이런 업무를 했다면 자, K아파트에 공개되는 관리 비용은 120만 원인데 10월분은 실제 우리 아파트의 부가는 어때요? 0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K아파트에 공개되는 기증을 보겠습니다. 공개되는 관리 비용은 100만 원이지만 부가는 우리 아파트만의 부가는 0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K아파트에 공개할 때 실제로 공개액과 부가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공지를 하는 것이고 관리 주체가 판단했을 때 이제 공개되는 관리 비용을 예민하게 생각을 한다면 뭐 그죠? 실무에서 관행적인 회계 처리를 뭐 쓰겠죠. 그죠? 그리고 공동주택 회계 처리라는 규정으로 접근했을 때, 자, 드리는 말씀이 돈이 나갔을 때 부가가 되든 안 되든, 그죠? 그 실체가 있는 자산이 들어왔다면 그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실제로, 그죠? 돈이 나갔던, 돈이 나가지 않았던, 역시 실체가 있는 자산이 입고되었다면 그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